업무 미팅을 할 때는 하나도 안 어색한데 단둘이 원원원 할 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질문을 해도 구성원이 단답형으로 얘기하니까 또 침묵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 리더 많이 합니다. 구성원들은 대체 왜 말을 안 할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백지은 코치입니다. H사 임원과 코칭할 때 일입니다. 코치님, 제가 이번 원원원에서 정말 말 안 하려고 꾹 참고 왔습니다. 와, 그러셨군요. 그럼 몇 % 정도 말하고 온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래도 반반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참으시면서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냥 답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주먹을 꾹 쥐고 참았습니다. 몇 번은 못 참고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리더분이 꾹 참을 때 구성원은 그걸 좀 눈치챘을까요? 네, 좀 알았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설지 않은 상황이죠? 성공적인 원원원 미팅이 진행되려면 리더와 구성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안나님은 원원원 미팅이 좀 기대와 달랐던 경우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세요. 네, 저도 상사님과 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좀 기대를 했단 말이죠.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좀 피드백 이런 걸 좀 해주시겠다 싶었는데 정말 본인이 생각하시는 업무적인 피드백만 해주시고 좀 딱딱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원어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업무를 한 대 더 맡고 오셨군요. 좋습니다. 업무 미팅을 할 때는 하나도 안 어색한데 단둘이 원원원 할 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질문을 해도 구성원이 단답형으로 얘기하니까 또 침묵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 리더 많이 합니다. 구성원들은 대체 왜 말을 안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로 리더 앞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리더 앞에서 이 이야기 하면 틀린 말 하면 어떡하지? 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답으로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지? 고민 괜히 얘기했다가 약한 사람이라고 보면 어떡하지? 이런 내면의 두려움이 구성원을 아직 조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성원의 마음과 입을 열게 하는 첫 번째 소통 스킬은 경청입니다. 원원원에서 반반 정도 이야기했다는 리더분에게 저는 아마 그러면 리더가 70% 정도 이야기하셨다라고 구성원은 느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리더는 평상시보다 꾹 참으셨으니까 조금 이야기한 것 같으시지만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리더가 동일 시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청은 내 이야기를 주먹 꾹 쥐고 참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청을 가장한 것이지요. 실제 경청을 할 때 리더 내면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저 구성원 잘못 생각하고 있네. 답을 주면 안 될까? 다음에 무슨 질문하지? 아까 사장님 표정이 좀 안 좋으셨는데 이런 나의 판단, 평가, 걱정 이런 것들이 구성원과 나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내면의 소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과연 내 표정은 어땠을까요? 심리학자 메라비어는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실제 말로 전달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더가 결국은 다양한 비언어적인 반응으로 열심히 안 듣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듣지 않는 리더 앞에서 깊은 속내를 신나게 이야기할 구성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성원이 말을 안 하니까 어떡해요. 어색해서 제가 또 이야기 많이 하게 됐잖아요. 과연 그 대화 없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실은 몇 분도 아니고 몇십 초입니다. 그 순간 구성원은요, 정말 이 이야기 해도 되나 고민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을 정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게으르게 침묵하고 끼어들지 않고 구성원 대답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당신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듣고 싶어요. 이렇게요. 진정한 경청은 구성원이 말하는 사실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고요. 말하지 않은 의도도 들어주고 존재를 알아봐 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성원은 비로소 와, 리더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네. 내 입장에서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로소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리더가 정말로 구성원 이야기 듣고 싶다면 나의 경험과 판단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겸손, 그리고 구성원의 생각과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꽉 담은 입속에 숨겨졌던 진주 같은 우리 구성원들의 이야기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의 두 번째 스킬은 구성원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질문하기입니다. 제가 원어원 하기 전에 질문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대로 하나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할지 제가 땀깨나 흘렸습니다. 와, 우선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하신 리더분께 박수 드립니다. 원어원이 내 마음같이 흘러가지 않죠. 우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면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구성원 이야기를 잘 경청해 보세요. 왜냐고요? 경청 속에 다음 질문이 존재합니다.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팁은 구성원이 말한 핵심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나의 위치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전 조율이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반복하면 구성원은 리더가 지금 내 이야기 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멋있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강력한 질문인 경우가 많지요. 아, 다른 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장 원하는 거는요? 다른 방법은요? 이렇게 게으르고 짧은 질문이 구성원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열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질문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생각을 자극하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스야 노야, A야 B야 이런 질문은 구성원의 생각을 한정시키죠. 대답도 한마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입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열린 질문 중에 Y로 시작하는 질문은 약간 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Y를 5번씩 해라 이러면서 근인을 찾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왜죠? 왜 그랬죠?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세요? 약간 공격받는 것 같고 위축되고 변명거리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Y를 what이나 how로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서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찾는 질문으로 구성원의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구성원이 답을 못 찾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답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리더가 답을 해주셔야죠. 근데 답 주기 전에 한 번만 게으르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주기 전에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더 해볼 거는요? 이렇게요. 만약에 답을 주었다면 마무리에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게 유익했나요?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요. 리더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구성원이 리더를 신뢰하며 속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소통 기술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S기업 임원분이 그거 민망하게 칭찬을 해야 되나요? 구성원이 잘했다는 거 제 눈빛만 봐도 압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우리 구성원들은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눈빛 보면 리더가 좀 만족하셨나 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어떤 행동을 잘한 건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루어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하면 칭찬합니다. 근데 정말 잘해야 칭찬하죠. 잘하지도 못했는데 칭찬했다가 괜히 눈높이 낮아질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칭찬받으면 역시 나야 그러면서 그 정도에서 멈추셨나요? 와, 내가 노력한 걸 봐주셨네, 더 잘해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요? 평가가 걱정돼서 칭찬 못하시겠다는 리더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칭찬과 인정을 저희가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할 때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정은
노력한 과정, 작은 변화, 남들이 발견 못한 강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은 결국 그 구성원에게 계속해봐, 잘하고 있어, 내가 지지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알아채주고 격려해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의 일종입니다. 지난 현미숙 대표님 영상에서 긍정적 피드백, 건설적 피드백의 비율이 5대1이 돼야 된다라는 번영의 비율 언급된 바 있습니다. 성과로만 판단하는 리더, 그리고 비판하는 리더, 이런 리더와 나의 작은 행동과 노력을 눈치채주는 리더,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리더를 신뢰하고 기꺼이 좀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제가 노력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인정할 거 없는데 억지로 인정 남발 안 하셔도 됩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구성원들도 당장 알아챕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리더십의 고수들은요, 구성원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거를 인정할까 하고 매의 눈으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원오너는요, 그 인정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원오너를 하기 위한 3가지 스킬 나누어 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경청, 질문, 인정입니다. S그룹 임원이 원오너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한테 반대만 하고 불평 많은 구성원이 있어서 좀 불편했다. 근데 원오너 하기 전에 무조건 경청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원오너 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잘못 이해한 게 있었네,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나니까 약간 서로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걸 느꼈다고요. 성공적인 원오너에서 구성원은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고 리더와 진짜 한 페이지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스킬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듣고 질문하고 인정해 보세요. 구성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감사합니다.